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폐영식과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146개국에서 온 4만여 명의 대원들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출국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귀국을 늦추고 프로그램을 이어가는 대원들까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고 이인남 씨의 가족이 가해자의 초점이 맞춰져선 안 된다며 피해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의 남편은 죄를 저지르면 죗값을 치른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며 최원종을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전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 10대 청소년 4명이 문이 열린 채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훔쳐 운행하다 주유소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군산 앞바다에서는 낚시객 등 10명을 태운 어선이 자초해 출동한 해경 등에 의해 전원 구조됐습니다. 태풍 카눈 상륙 당시 대구 달성군에서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사흘 만으로 물속 냄새를 맡는 순환 탐지견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면 중단됐던 한중 여객선 운항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돼 중국인 관광객 120여 명이 인천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부의 한국 단체 여행 허용에 따라 지난 몇 년간 극심한 침체에 빠진 관광 산업이 부활의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하와이를 덮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사망자는 계속 늘어 8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동포나 관광객의 인명 피해는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 참석했던 해외 대표단이 오늘부터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어젯밤 K-팝 콘서트를 끝으로 일정을 모두 마친 해외 대원들은 한국에 대해 어떤 기억을 갖고 떠났을까요? 공항에서 만난 대원들은 밝은 표정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첫 소식 박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카우트 대원복을 갖춰 입은 잼버리 대원들이 손을 흔들며 공항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난밤 K-팝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잼버리 대원들이 순차적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12일간의 대장정이 끝이 나면서 인천공항은 오전부터 본국으로 돌아가려는 대원들로 북적였습니다. 계속된 일정에 피곤할 법도 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 대원들은 헤어짐이 아쉽기만 합니다. People are really friendly. I made a lot of friends. A lot of heat happening, a lot of heat stroke. We had to leave early to a U.S. base. It's very depressing. There's a lot of problems, maybe from the heat waves and then the typhoon. It turns out it's very great and fun. K-pop, it turns out very great, very amazing. Even though I don't really really into K-pop, but it was very, very nice. 오늘 하루 동안 7,700명가량의 대원들이 공항을 이용했고 오는 15일까지 총 3만 4천여 명이 출국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공사는 대원들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생필품을 제공하고 기념품 증정 행사도 열었습니다. 공항 면세점 50개 기업도 증정 행사 등 특별 이벤트에 동참하며 대원들의 귀국길을 배웅했습니다. 호주와 독일 등 일부 대원들은 한국에 남아 추가 관광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정부는 남아있는 대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 순서는 K-팝 콘서트였습니다. 태풍으로 날씨가 습했고 일정도 자주 바뀌면서 혼란스러웠지만 잼버리 대원들은 마음껏 콘서트를 즐겼습니다. 아이돌이 등장할 때마다 떼창과 환호성으로 맞이했습니다. 잼버리 마지막 날의 모습은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습한 날씨와 긴 입장 시간에도 잼버리 대원들은 노래를 부르거나 전통음악을 연주하며 즐겁게 입장했습니다. 4만여 명의 대원들은 뉴진스, 아이브 등 대세 아이돌이 등장할 때마다 떼창과 환호성으로 화답했는데 그룹 있지와 더 뉴식스는 스카우트복을 입고 나와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I didn't know much about K-pop, but I loved every one of them. Overall, I learned a lot about Korea, and I'm excited to maybe one day come back to maybe go on vacation. BTS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지만 소속사 하이브가 8억 원 상당의 포토카드를 제공했고 다른 소속팀에 있던 마마무는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하나로 뭉쳐 대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녁 일반 도시락엔 바나나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한덕수 총리가 대원들이 껍질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우려해 제외하란 지시를 직접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대원들과 경찰이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헤어지기도 하고 경찰이 감사를 표하자 대원들은 과자를 건네주는 훈훈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your present. O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m a good catcher. Thank you.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잼버리였지만 마지막 날만큼은 K-팝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네, 잼버리 대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 평가와 후폭풍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부 이기종 기자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일단 겉으로는 마무리는 잘 순조롭게 된 것 같은데 해외 대원들은 뭐라고 좀 얘기를 하던가요? 네, 한국을 떠나는 한 대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A lot of people actually gave us things. Man gave me and my friends like 5 fully grown watermelons. 힘들었지만 좋은 기억이었다는 대원들이 많았는데요. 단양 부인사에서 지난 일본 대원들은 감사하다며 종이 조형물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숙소를 제공한 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자국의 잼버리 티셔츠를 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부 참가국 대원들은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내에 남아 관광, 문화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 일단은 다행입니다. 이제 공식 일정은 끝났는데 정부가 비상대책반 이거는 계속 가동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조직위가 당분간 상황 기능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대통령님의 지시에 따라 오늘 이후 진행되는 숙식, 교통, 문화체험, 관광 등에 대해서도 최대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체류 일정을 조정하거나 항공권 일정을 바꾸는 것과 관련해서도 각 기관장이 최대한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예, 예산 문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들어간 예산이 만만치 않았어요. 네, 이미 총 사업비로 1,171억 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예비비와 특별 교부세까지 합치면 1,400억 원이 넘을 걸로 보입니다. 일정이 길어지고 또 바뀐 걸 고려하면 정확한 비용은 잼버리 대원들이 모두 떠나야 집계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지자체들이 영지를 떠난 각국 잼버리 대원들에게 예비비를 어떻게 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에서 대원 250명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인데요. 대원 1인당 식비로 하루 6만 원을 배정했고요. 공연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600만 원을 썼습니다. 세종시에서도 37명의 대원들을 위해 간식비 80만 원을 포함해 공연비 770만 원을 썼습니다. 예, 이렇게 늘어난 비용을 그러면 누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에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실한 준비와 운영 책임이 있는 전북도에서도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전북도는 반발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에 남은 잼버리 대원들의 숙소를 지원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문제 삼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절 사용했던 특활비처럼 국가 예산도 그렇게 써도 되는 줄 아나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잼버리 대회 중에도 공방을 벌였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따져보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SNS에 여러 비판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모두의 헌신적 지원과 참여로 잼버리 대회가 마무리됐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폐영식에 불참한 걸 두고는 국제 행사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애써 외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 대응을 비판하면서 부산 엑스포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언급한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부실한 준비와 운영을 두고 전북도를 정조준했습니다. 전북 전현직 지사는 모두 민주당 출신이죠. 모든 담당자 한 명 한 명에 이르기까지 단순한 문책을 넘어 공직감찰과 감사원 감사, 강제 수사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건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의 무능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또 중앙정부를 포함하는 국정조사 제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내일 이번 사태에 책임을 두고 기자회견을 예고했고요. 16일에는 국회 행안위가 열려 공동조직위원장의 이름을 올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종 기자였습니다.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피해자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결정을 한 이유는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른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환한 미소를 띤 여성이 가족들과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최원종의 범행으로 목숨을 잃은 고 이희남 씨의 생전 생일 파티 모습입니다. 이 씨의 모습을 공개한 유족들은 서현역 추모 공간을 다시 찾았습니다. 태풍에 대비해 철거했다 다시 설치한 이유를 말하며 이 씨를 기렸습니다. 저 백화점 쪽에서는 그냥 비닐 덮어가지고 그거 하자고 그래도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아닙니다. 제 아내는 남한테 피해주는 거를 워낙 싫어하시고. 초점이 가해자에게 맞춰지는 건 주객전도라며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모든 매석권은 그 친구가 뭐 어떻게 동기가 어떠니 얘는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계기로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른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최원종이 뒤늦게 반성문을 쓰겠다고 했지만 감형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정신적인 거기니까 감경해주고 가석방 해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 구축도 촉구했습니다. 자기가 아프다 생각하고 내가 치료하겠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관리를 빨리 해가지고 정상으로 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런 묻지마 범죄 피해자들이 그동안 많이 가려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수면 위에서 이제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회부 선한빛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경제적 지원 같은 경우에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겠냐 싶지만은 그래도 국가가 지원해 줄 수는 있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앞서 리포트로 보신 이번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 측 그리고 현재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 측 등 모두 국가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 직접 공식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법무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각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라는 심의기구가 있는데요. 이곳의 심의를 거쳐서 구조금을 최대 1억 6천여만 원까지, 치료비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 전에 롤스로이스 사건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서도 피해자가 있었고요. 네. 외형적으로 비슷해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피해자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 방금 말씀하신 사건은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고 가다가 인도로 돌진을 해서 여성을 다치게 한 사건이었죠. 이 피해 여성도 뇌사 상태에 빠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도 구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일단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확인을 해보니 범죄 피해 구조금 지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해당 사건 범행의 고의성 여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범이었냐 과실범이었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폭행치사 사건은 대부분 고의 사건으로 간주돼서 피해자에게 구조금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앞서 분당 사건의 경우 살인 예고글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었는데 시간 꽤 지났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발표 내용을 보시죠. 어제 기준으로 전국에서 살인 예고글이 315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중 작성자 119명을 검거했고요. 또 현재까지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11명입니다. 살인 예고글은 지난달 21일 서울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지난 3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나오면서 급증했습니다. 예, 이것이 무슨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네. 적발되면 처벌이 가볍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범죄가 중대한 경우에 실형 선고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협박죄나 위계공무집행 방해죄, 살인예비죄 등이 적용되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건 위계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품고 화염병을 던지겠다라는 글을 올린 A씨는 지난 2021년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B씨의 경우 지난해 8월 이슬람 국가 IS 전사라면서 자살 폭탄 테러를 예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살인 예고가 잇따르자 법무부에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공중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서남빛 기자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롤스로이스 사고의 운전자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뤄진 이 남성의 석방 조치를 두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이에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정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롤스로이스 석방 사건의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저격에 적극 반박했습니다. 전날 박 의원은 자신의 SNS에 민생이 걱정된다면 불구속 피의자의 신원 보증과 관련한 대검찰청 예규부터 정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롤스로이스 남성의 석방은 언론 플레이에만 몰두하는 한동훈식 포퓰리즘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해당 예규는 불구속 피의자의 필요시 신원 보증을 받는 절차적 규정일 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수사권 조정 이후 사문화돼 검찰이 지휘할 수 없다며 무리하게 엮어 공격하고 싶겠지만 이런 사건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양측의 설전은 더 격화됐습니다. 박 의원은 장관의 할 일을 지적했더니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확대 해석한다며 왕자병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대체 무슨 과대망상이냐고 재차 비꼬았고 한 장관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계속 중요공직에 나서는 걸 보면 이러한 사건에 대해 관대한 편인 것으로 보인다며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편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20대 여성을 중태에 빠뜨린 신모 씨는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태풍 카눈이 올라오던 때 휠체어에 탄 채 물에 빠졌던 60대 남성이 실종된 지 사흘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과정엔 물속 냄새를 맡는 순환 탐지견의 역할이 컸는데요. 우리나라에 딱 2마리가 있는 파도와 귤이 덕분이었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대구 달성군의 한 계곡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60대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렸습니다. 수위가 낮아졌지만 계곡에 잔해물이 쌓여 있어 수색이 여의치 않습니다. 중장비로 돌을 뒤집어보고 보트를 타고 실종자를 찾습니다. 150여 명의 인력과 수색견 한 마리, 장비 9대를 동원했지만 이틀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 사흘째인 오늘 오전, 계곡 하류에 있는 저수지 남쪽 입구에서 실종된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물속에 가라앉은 남성을 찾은 건 순환 탐지견이었습니다. 이번 실종 현장에는 파도와 귤이 2마리가 활약했습니다. 직접 보트에 올라탄 순환 탐지견이 저수지의 한 위치에 도착하자 짖기 시작합니다. 파도와 귤이는 물속에서 올라오는 사람 냄새를 수면에서 맡도록 훈련돼 있습니다. 신호를 보낸 위치에서 음파 탐지기로 수중 탐색을 하고 이어 잠수부가 들어가 구조하는 방식입니다. 구조 대상자의 냄새가 올라오게 되면 보트를 타고 가다가 거기서 그냥 짖거든요. 모니터로 뭐 사람의 형상이 있거나 이제 그런 게 보이거든요. 국내 순환 탐지견은 파도와 귤이 딱 2마리. 기후변화로 순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탐지견 수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네, 오늘 경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두 손에 칼을 쥔 만취한 남성이요.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쏜 테이저건 한 방에 이렇게 단박에 제압이 됩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앞으로 흉기 사건이 발생할 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주성남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파출소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손에 흉기를 들고 있습니다. 파출소로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이 남성. 얘기 들어드릴게요. 안쪽으로 가세요. 알겠어요. 경찰의 만류에도 술에 취해 횡설수설을 이어가다 흉기를 마구 휘두릅니다. 칼 내려오세요. 아유, 칼 지금 2개 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 칼 내려오세요. 설득도 하고 3단봉에 테이저건까지 겨눴지만 갑자기 물건을 던지는 남성. 그 순간 한 경찰관이 테이저건을 쏩니다. 남성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고 흉기를 빼앗고 나서 수갑을 채웁니다. 특수 공무집행관에 현행범 접할 거예요. 이 60대 남성은 이전에도 술을 마시고 이웃에게 행패를 부린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 드시고 이렇게 약간 뭐 고성방가하거나 뭐 거기서 뭐 노상에서 주무시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 몇 번 있어요. 경찰은 흉기 난동과 관련한 범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오늘 대전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학생 3명, 이렇게 모두 4명이 충전 중이던 전기차를 훔쳐서 몰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인명피해가 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입니다만 운전한 초등학생만 붙잡히고 나머지 3명은 도망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경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왕복 8차선 도로변에 승용차 한 대가 옆면이 파손된 채 서 있습니다. 오른쪽 앞바퀴 쪽은 완전히 부서졌고 기름값을 알리는 입간판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대전 유성구에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이 문이 열린 채 충전 중인 전기차를 훔쳐 운전하다 주유소 간판을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초등학교 6학년은 중학생 2명을 중간에 내려준 뒤 7, 8km가량을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초등학생을 붙잡은 경찰은 차에 탔던 중학생 3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도망갔어요 또? 낚싯배 한 척이 반파된 채 바위섬 경사면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군산 선적 5.6톤급 낚시어선이 수심이 낮은 곳을 지나다 암초에 얹히며 12동 파도 인근 바다에서 좌초했습니다. 낚시꾼과 선장 등 10명은 출동한 해경과 어선의 도움으로 모두 구조됐고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 안주에서는 가족들과 물놀이를 하던 50대 남성이 튜브를 찾으러 계곡에 들어갔다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울산에서는 만취한 40대 남성이 남의 집에 들어가 집주인에게 욕설을 하며 드라이버를 휘둘렀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MBN 뉴스 김경입니다. 호우 실종자를 찾다가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건 수사를 두고서 정치권에선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은 병영 부조리 드라마보다 참담하다면서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영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영 부조리를 다룬 드라마 DP를 언급하며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은폐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드라마보다 더한 현실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군과 정부는 진상을 은폐하기에 바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혹의 당사자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이 과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과 함께 근무한 점을 들며 대통령실 개입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연관성이라 하면 우선은 당시 MB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를 했었다는 것이죠.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 또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통령실 개입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군인의 생명이 지금 희생된 이런 사안들까지 정쟁으로 끌고 와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과 정부가 개입할 이유도 그리고 근거도 없다라고. 경북경찰청은 고 최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경찰의 사건 기록을 이첩하려 했으나 국방부가 다시 회수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박정훈 전 수사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전 수사단장 측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해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군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오늘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300원 올랐습니다.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물론이고요. 마을버스 역시 똑같이 30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을 타겠다는 분들도 많은데요. 지하철도 10월 중에 인상 예정입니다. 여기다가 기름값도 치솟고 있고요. 일상생활 모든 것이 오르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이 오늘 첫 차부터 300원 올랐습니다. 일반 카드 기준으로 간선 지선 버스는 1,500원, 순환 버스는 1,400원, 마을버스는 1,200원을 내야 합니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입니다. 직장인 기준으로 하루 왕복 600원이 올랐는데 한 달에 12,000원을 더 내는 셈입니다. 이제 식비도 오르고 또 뭐 휘발유, 뭐 기름값 뭐 다 오르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 가격까지 오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됩니다. 지하철 요금은 아직 오르기 전이지만 오는 10월이면 150원 더 오릅니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시내버스보다 조금 더 걷더라도 지하철을 선호합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차가 밀리잖아요. 그리고 우선 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많이 선호합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5주째 오름세입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56원 올라 1,700원대에 육박했고 경유도 1,500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국제 석유 제품 가격 상승과 재고가 줄다 보니 가격은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교통비용도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여름 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영입니다. 6호가 온다 계획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사드와 코로나로 이유로 막혀왔던 중국인들의 한국 단체 관광이 3년 7개월 만에 재개됐습니다. 중국인 120여 명이 배를 타고 들어왔고 제주에는 크루즈선 53척이 기항 신청을 했습니다. 대규모 단체 관광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칭다오에서 출발한 대형 여객선이 인천대교를 지나 서서히 들어옵니다. 여객과 자동차, 화물을 동시에 싣는 일명 카펠입니다. 인천항에 배가 닿자 중국인 여행객들이 줄지어 내립니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1월 한국과 중국 간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온 첫 중국인들입니다. 새로 지은 인천항 국제여객 터미널에선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중국인들은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3年的等待，3年半的等待，很激动。越来越多的中国人来到韩国，越来越多韩国人去到我们中国。 인천뿐 아니라 평택에서도 중국인 50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한중 카페리 노선은 모두 15개로 이번에 4개 노선 운항이 재개됐고 나머지 노선들도 순차적으로 재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관광의 큰손인 중국인들의 한국행은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10일 중국 정부가 무려 6년이나 금지했던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을 풀자마자 대형 크루즈선 53척이 제주도에 배를 대게 해달라고 기항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 명동 등 그동안 중국인이 없어 침체에 빠졌던 관광업계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중국 시장이 막히면서 지난 몇 년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를 공략하는 이른바 탈중국에 힘을 쏟았습니다. 6호가 온다 세 번째 이야기는 품질 경쟁력을 앞세운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곳곳에 외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유커들의 발길이 끊긴 사이 다른 나라 소비자들이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Product for the face and that. Any friend to coming in the Korea and for it's nice for here in the product for in the custom in the face and all this for face and hair and skin and all.
Это очень популярная косметика корейская. Все любят ее в России, косметику корейскую. 화장품은 중국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탈중국에 주력하면서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모두 올해 2분기 미국과 유럽 등 화장품 본고장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는 한자 표기나 표현을 내세웠던 이전과 달리 최근에는 영문 표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 역시 미국에서 20% 넘게 성장했고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 성장률은 60%를 넘겼습니다. 유커들의 또 다른 애정 품목이었던 건강 제품을 만드는 식품 기업들도 중국 외에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인삼 수출 시장은 유럽 여러 나라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기업들이 힘들었으니까 다른 시장을 탐색해보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공급자로서의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공급자의 경쟁 요인을 만들어내야 된다. 큰손 중국에 의존했다가 위기에 몰렸던 우리 기업들이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새로운 시장에서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요즘 대출 규제도 완화되고 또 부동산 거래가 회복하는 듯 보이면서 20대, 30대의 영끌 조짐이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에 육박하고요. 연체율도 증가하면서 이러다가 빚 폭탄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 큰 상황입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서울에서 전세 생활하던 30대 허모 씨. 최근 부동산 경기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런 이제 매매나 이제 분양 경기가 좀 더 좋아진다고 실제로 많이 뉴스에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근래에도 이제 분양 자체도 이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된 것 같아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면서 허 씨처럼 내 집 마련 꿈을 이루는 30대가 늘고 있습니다. 상반기 생애 첫 부동산 매수자가 20만 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30대가 40% 가까이 됐습니다. 대부분 주택담보대출로 자금을 마련하다 보니 주택담보대출이 5개월 연속 증가했고 덩달아 가계대출 잔액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제는 최근 대출금리가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 상단이 7%에 근접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절반 이상은 이제 은행집이 돼버렸고 이자의 부담이 또 점점 더 오르는 거 보니까 그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됩니다. 은행 연체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연끌에 나섰던 20대 이하 연체율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기준금리를 더 올리게 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가처분 소득이 점점 더 줄어들게 되면서 연체율이라든지 가계부채가 우리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들 집을 사는데 나만 또 시기를 놓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속에 성급한 연끌 투자에 나섰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 등이 다시 켜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중국 경제의 회복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도 감소세고 소비력도 오르지 않고요. 이렇다 보니까 베이징 한복판에도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중국의 수도 베이징 중심인 태난먼에서 불과 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시내 중심가인데 대로변부터 걸어서 1, 2분 거리 안에 문 닫은 상점만 10군데가 넘습니다. 경기 회복을 위한 중국 정부의 각종 지원책이 먹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정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합니다. 随着需求的逐步复苏，企业开工率有了较大的上升。7月份完全开工企业占比环比上升了 6.9个百分点，升幅达到了今年以来的第2高位。 하지만 중국 경제의 또 다른 축인 무역 역시 수출은 3개월, 수입은 9개월 연속 역성장 중입니다. 여기에 20%를 넘는 청년 실업률과
침체한 부동산 경기도 중국 경제에 큰 짐입니다. 工作地点的话，首先考虑在重庆吧，然后成都其实也可以，因为成都离重庆，中间的交通现在很方便。 중국 당국은 여전히 올해 목표했던 5% 안팎 성장을 자신하고 있지만 각종 지표들은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보스턴 레드삭스와 계약한 서울고 투수 이찬솔이 구단으로부터 공을 던지지 말라는 특별 지시를 받았습니다. 혹시나 훈련하다가 다칠세라 구단 측이 애지중지 관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김한준 기자가 이찬솔 선수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이찬솔이 동료들과 함께 훈련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투수인데도 공을 직접 던지는 훈련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보스턴 구단이 이미 자신들의 선수가 된 이찬솔이 혹여라도 다칠까 당분간 공을 던지지 말라는 특별 지시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걸 못 뛰게 된다고 들으니까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일단 되게 많이 컸고요. 저를 이렇게 생각해줘서 그런 거니까. 이찬솔은 보스턴의 조언대로 최고 156km의 강속구를 살리기 위해 뚝 떨어지는 스플리터를 추가해 빅리그에 도전할 각오입니다. 타자를 직구로 잡아내는, 직구로 요리할 수 있는 투수. 그만큼 자신 있기도 하고 제 꿈이 그거예요. LA 다저스의 장현석, 피츠버그의 심준석 등 또래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제 간 선수들 중에서 조금 실력이 떨어지기도 하니까 뭐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동기부여 삼아서 한국에 남아 특급 신인으로 대우받는 걸 포기하고 밑바닥부터 시작하기로 결심한 이찬솔. 반드시 메이저리그 특급 투수가 되겠다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할 수 있는 선택 될 수 있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락가락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40mm, 경북 동해안에는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했는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무더위가 찾아오면서 폭염주의보는 확대 발효됐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도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폭염특보 지역은 더욱 늘어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2도, 화수는 34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3도에서 많게는 8도가량 높겠고요. 습도도 높아서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내일도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충청 이남과 제주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4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대부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도 대구의 낮 기온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 밤부터 수요일까지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